네, 안녕하세요. 2020년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스케드 2015년 가을학기부터 입학하는 김의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목을 나를 찾는 유학이라고 정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유학을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 다른 거는 기대하지 않을 테니까 너가 정말 하고 싶은 걸 찾아서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로 미국에서 한국 사회에서 벗어나서 저만을 직시하게 되면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이렇게 정했는데요.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이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딱히 어떤 계산을 하거나 생각을 해서 그리진 않았는데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게 되는 경우에는 다들 돌아오는 피드백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지금 이걸 보고 여러분도 느끼시는 게 다 다를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보고 그림이 정말 사람들에게 생각할 여지를 주고 나를 뒤돌아보게 만드는구나 라는 게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예술 작품이 하나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에게 각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다르다는 것과 또 특히 애니메이션과 같은 매체는 이야기의 형태로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과 모든 것을 그림과 창의력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어떠한 장벽이나 리밋이 없다는 게 정말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애니메이션 전공으로 길을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1학기를 이수하고 제출해본 사람들만 알 수 있다는 자퇴서의 쾌감을 느끼면서 미국 교환학생으로 10학년 때 떠나게 됐는데요. 이때 미국의 문화를 느끼고 체험을 하면서 유학을 결심하고 11학년, 12학년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유학을 하게 되었고 현재 미국 대학교 합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교환학생 때는 이제 크레스월 하이스쿨이라는 공립고등학교를 다녔고 또 이제 유학생이 되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까 앞에 학생과 같은 학교인 그레이스 버든 하이스쿨이라는 기독사립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물론 공립과 사립의 차이도 있지만 고등학교 소개 대신에 저는 제가 교환학생이랑 유학생으로 갔던 거의 차이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같은 유학이고 똑같이 미국을 가는데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으로 이제 받쳐서 말씀을 드리자면 교환학생과 유학생은 기초적으로 잡아놓는 목표가 매우 다르다고 느꼈어요. 교환학생은 말 그대로 교환, 문화 교류라든지 나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교환하는 것이 목적이라서 굳이 무엇인가가 특출나게 잘나지 않거나 뭐 나를 뒤돌아볼 생각이나 잠시 쉬어갈 생각을 하는 분만이라도 기회만 잡는다면 모두가 어떤 것이든 플러스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경험이라고 하면 유학생은 아무래도 유학을 한다는 것 자체를 나의 성공 발판으로 만들어서 내가 가져온 기회를 좀 더 쓸모있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는 경로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감이라든지 어떤 진로 설정 또 미래에 대한 경향 이런 것이 더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유학을 가서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본인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게 유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9학년, 10학년이 한국대 내신인데요. 저게 내신을 4.0 만점인 미국 내신 형태로 평균을 재계산한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굉장히 좋은 점수는 아니에요. 2.7이나 2.8이면은 중간, 중상위 이 정도에서 조금 괜찮다, 그냥 그렇다 할 점수거든요. 저는 원래부터 그림을 좋아했고 또 하고 싶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예술이나 미술이나 뭐 음악, 체육 이런 거가 다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일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길 자체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공부를 더 억지로 하고 또 이때는 제가 진로 설정에 대해서 좀 많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하고 그렇기도 했어요. 근데 이대로 미국을 가니까 당연히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터닝 포인트를 잡게 되는데 여기서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저는 사회교 과목을 정말 못합니다. 사회나 국사나 한국사나 사회교 과목은 정말 못했는데 어느 정도로 못했냐면 어느 날은 저희 선생님이 한번 저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의영아, 선생님 수업에 불만이 있거나 차질이 있으면 말로 하자. 점수 같다 이러면 너 인생 망한다?
라고 하실 정도로 정말 못했는데 이게 그대로 미국에 가서도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레터 그레이드로 이제 A, B, C로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걸 1학기 중간 성적을 딱 봤는데 C가 나온 거예요. 난생 처음 그렇게 직설적으로 내 점수를 보니까 충격을 확 먹어서 아 이건 정말 내가 어떻게 고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정말 남이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닌 제가 원해서 제가 더 잘하고 싶어서 하는 주도적인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기 말에는 C에서 A로 향상된 성적으로 한국사 강의까지 몇 번 하면서 이제 이렇게 향상된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때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거 팁을 몇 가지 드리자면 AP와 시간표 짝이었습니다. AP 과목은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Advanced Placement라고 해서 대학 교과목 레벨을 고등학교에서 수강하는 단계별 수업의 최상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 AP를 많이 지원해주는 경우였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대학교 커리큘럼 자체에서도 이제 원서를 써낼 때 AP를 들었다는 건 좀 더 나를 도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들었다는 거를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연말에 보는 AP 시험에서 5점 만점에 3.4점을 받으면 대학교 해당 과목을 이수한 걸로 인정해주는 케이스도 많아요. 그래서 돈과 시간 그리고 나의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GPA를 계산할 때도 4.0 만점이 아닌 그 교과목은 5.0 만점으로 가산점을 해서 채점을 하기 때문에 GPA 향상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데 대신에 그만큼 어렵고 과제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만 시간 관리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좋은데 저는 이렇게 11학년 때 AP 영어, 12학년 때 AP 영어, 통계학, 물리 그리고 미술을 들었는데 여러 가지를 들으면 좋은 점은 있지만 본인이 스케줄 관리를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보여드릴 저처럼 과외 활동이나 특별 활동, 클럽 활동이 많은 학생들은 좀 자제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건 정말 미친 짓이었어요, 여러분.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시간표는 또 다른 게 한국 커리큘럼은 모두가 같은 공부,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교과서는 살짝 다를 수 있어도 다 같은 과목을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졸업을 한다는 초점을 맞춰서 학생과 카운슬러가 상담을 한 후에 자기가 자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전공이나 자기의 꿈이 설정이 돼 있는 분이라면 이거를 잘 이용하시면 원서를 쓸 때도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죠? 클럽 활동이나 과외 활동은 아무래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이것 역시 본인을 어필할 수 있도록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나의 시간 관리나 스케줄 관리를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학생자치나 운동, 공연, 예술, 음악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미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공연 예술이나 음악 미술 활동에서도 다 미술 전담으로 다 배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상 내역에도 그림과 관련된 것, 미술과 관련된 것 웬만한 것은 다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공인 점수인데 토플은 SAT와 나중에 혹은 ACT와 같이 병행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바로 좋은 점수가 나와서 이 이유는 안 받고요. SAT 같은 경우에는 토플이 100m 달리기라고 했을 때 SAT는 성적 향상이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성적 향상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투자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저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10월 때는 점수가 좋았어요. 근데 그로 과외 활동이랑 학업에 이제 바빠지다 보니 투자하는 시간이 적어서 그만큼 점수가 떨어졌죠. 대학 입시할 때 중요한 거 몇 개를 짚고 넘어갈게요. 추천서는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소개해주는, 추천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를 타인이 추천해주는 것과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다르니까 평소에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신 분 그리고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했다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걸 더 수월하게 좋은 글을 받아내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에세이 혹은 우리나라 입시 같은 경우는 자소서라고 하죠. 나를 그 대학이 주는 주제에 맞춰서 소개할 수 있는 글로 유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첨삭도 많이 받아야 되고 교정도 많이 해야 되고 수정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제출하는 과정도 다 다르기 때문에 혼자서도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하고 선생님들과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고등학교 내신이나 SAT, 토플 같은 공인 점수는 당연하지만 중요한데 혹시 미술이나 예술을 한다고 가끔씩 난 실기가 되니까 괜찮겠지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하는데 미술까지 잘하고 잘하는데 음악까지 잘하는 것과 못하니까 예술을 하겠다는 거는 아무래도 의미가 매우 달라요. 그래서 예술을 하기에도 전반적인 지적 능력이 향상돼 있는 분이라면 훨씬 더 위치가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정말 중요한 포트폴리오인데 이거는 미대 입시랑 미국 입시랑 한국 입시도 달라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일찍 시작하세요. 시간 매우 많이 걸리고요. 투자도 많이 하셔야 되고 특출난 나의 작품을 뽑아서 대학한테 어필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퀄리티도 잘 뽑아야 돼요. 근데 이걸 하려면 학업하고 SAT하고 토플하고 이거 다 하려면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제 나의 꿈의 대학교, 가고 싶은 대학교가 딱히 없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과에 대해서 이제 좀 괜찮다고 잘 나간다고 인정받는 대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포트폴리오 양식을 한 번씩 확인을 해서 본인이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때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방법을 생각해내야겠구나 하는 걸 예측하셔야지 나중에 좀 더 수월하고 혹시나 마지막에 예술적으로 틀 경우에도 좀 편해지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늦게 시작해서 정말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그림만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10군데를 썼는데요. 종합대 5곳 그리고 미대 5곳을 썼어요. 이제 입시할 때 원서를 어디다 쓸까도 예술하시는 분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학 원서를 쓸 때랑 대학 원서를 제출했을 때 그리고 그 원서의 팟발을 기다릴 때 합격을 해서 어떤 대학교가 어떤 조건을 줬는가 그리고 최종 결정을 할 때 이 사이가 한 6개월에서 많으면 7,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도 서로 많이 하게 되고 생각이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 끝까지 예술을 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마음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회의 장은 열어놓는 편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감사하게도 고민하고 싶지 않은 대학교들은 똑 떨어지고 나머지 대학들만 다 붙어서 이제 스케드라는 저희 대학교에 붙게 됐습니다. 저희 대학교 소개를 잠깐 하자면 Savannah College of Art and Design이라고 해서 줄여서 SCAD, 스케드라고 부르는 미술 전문 대학교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공이 48가지 그리고 부전공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한 70가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SBA, 리즈D 이런 미대에 비해서는 역사는 짧지만 지금 굉장히 떠오르는 샛별로 인정을 받고 있고 현재 업계에서도 많이 인식을 받고 있는 학교고요. 캠퍼스는 프랑스, 홍콩, 그리고 조지아에 있는 사바나와 조지아 아틀란타 이렇게 4곳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면 여러 가지 장소에서 여러 가지 분위기와 그런 기운을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저희 애니메이션 전공 같은 경우는 이번 2015년 기준 미국 애니메이션 3위 그리고 세계에서는 26위를 인정받고 있고요. 저는 감사하게도 16,000불 연간 장학금을 받으면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요. 자세에 대해서는 보통 성실하고 겸손하고 감사하고 이런 건 당연하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담해지시라고 하고 싶어요. 미국까지 가가지고 소심하게 난 이거 못하니까 난 이거 말 못하니까 이러고 있지 마시고 도전하고 내가 더 특이해지고 내가 더 빛나는 그런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소심한 편이라서 처음 미국에 갔을 때 2주 동안 아무하고도 말을 못했어요. 근데 혹시 그렇게 말 거는 게 너무 어렵다는 분들한테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미국 같은 경우는 다문화 사회잖아요. 외국인이 흔해요. 우리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있어도 외국인 맞네 이 정도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서 부끄럽고 쑥스럽더라도 한 번 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잊지 말아야 할 사람에는 선생님, 유학원 선생님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친구, 호스트, 가족 이런 분들도 모두가 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차이가 생기고 싫은 일이 생기고 싫은 사람이 생겨요. 하지만 그걸 의연하게 모두가 잘 넘어가고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대화를 풀어나간다면 좀 더 수월하게 유학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입시하시는 분들에게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시를 하면 너무 힘들어서 가끔씩 저희가 까먹을 때가 있지만 선생님들은 여러분을 좋은 길, 좋은 미래로 이끌어주시기 위해 도와주시는 분들이지 여러분의 일을 대신하는 분들이 아니라는 걸 잠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 자주 하시고 또 정말 마지막으로 당연하게도 항상 계시지만 저희가 자주 감사드리지 않는 부모님께 종종 연락하시고 또 유학생활 하다 보면은 내 자식이, 내 딸이, 내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연락 자주 해드리고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자주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